예, 오늘 오래간만에 유튜브 강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 음력으로 11월 24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연초에 시작되었던 국가 보건 코로나에 해 가지고 엄청난 국민적인 고통과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요. 꽉 찬 이제 2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또 남북 6.25 내란을 이제 거치게 되었고요. 또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그 일제 병탐 시대를 또 겪었던 시기이고요. 세계가 모두 제국주의의 열풍에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양육강식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던 아주 혹독하고 엄중한 그런 세월 속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들이 보냈던 시기에 저희 이제 시기에는 코로나 19라는 이런 세계 이 바이러스 이러한 감염으로 인해서 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를 우리도 함께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국제대찰총연맹이라든지 한국문명학술원에서 태고사의 재발견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원에 대해서 제가 그 공부를 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일을 하는 바람에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은 제가 꼭 설명을 꼭 해두고 가야 되겠다, 또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치 산책 41번째 강의로서 우리 윤석열의 부인이죠, 처죠, 김건희 씨가 낭독한 그 전문에 대해서, 사과 전문에 대해서 이러한 사과 전문이 우리 사회에 어떤 부분을 담고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을 우리 사회에 투영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몇 자 적어보고 또 전문을 소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산책 41번째 김건희 낭독문 정문에 나타난 전문에 나타나는 사과문이 우리 사회 병폐에 묻어진 흔적, 여기 이제 제목이고요. 이제 소제목으로서 김건희에게 노획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 또 윤석열에게 농락당한 명예에 미친, 그 명예라는 것은 출세죠. 출세에 미친 정치인들과 그들의 캠프를 바로 알린다. 여기에서는
출세죠, 출세. 예. 이 지금 현재 말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김건희에게 노획된 우리의 일거리진 자화상, 그리고 김건희가 낭독한 사과 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농락당한 출세에 미친 정치인들과 그들 캠프에 바로 알린다. 그러면 윤석열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힘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검사라는 막중한 권력이죠.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권력이죠. 예, 권력이죠. 그래서 이 김건희와 윤석열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이는 대통령보다도 권력이 세다고 말하는 무소불위의 뭐냐면은 검찰권의 남용, 거기에다가 대검찰청을 거쳐서 대검찰청장, 예, 검찰총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는 자기의 어머님, 친정 어머님이죠. 최은순과 함께 우리 사이에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뭐냐면은 사기, 또 변칙, 불법, 온갖 것을 동원해서 돈을 끌어모은 장본인이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피해를 입게 하게 되었던 힘은 바로 검사들이 그 뒷배를 봐주었던 원인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 지난 100년 동안에,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100년 동안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리고 당신 서울대학교 나왔느냐, 즉 다시 말하면 당신 아들 출세했느냐, 판검사 되었느냐, 사자가 되었느냐, 이런 내용인 것이죠. 예, 그런 각도에서 이들이,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종하고 우리 사회를 농락하고 우리 사회를 우롱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우리 사회의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뭐냐면 망가뜨리는가를 아주 지금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그러면 그전에는 왜 몰랐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집단 체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과 출세에 우리 스스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취해 있는 사이에 이들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를 우롱하고 농락하고 무임승차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리그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20대 대통령 그 선거와 더불어서, 그리고 김건희의 학력 위조, 기타 갖은 모든 수법을 동원한 변칙, 그리고 윤석열의 지식과 지성과 그 시사성에서 그 부합하지 못하는 아주 머저리 같은 행동들이 그들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장을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적었던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김건희
낭독문 전문에 쓰여져 있는 그 글귀를 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한국 정치가 이 두 부부라 하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말하는 것이죠. 부부에게 농락당하고 놀아나는 우리 김건희 낭독문 전문에 투영되는 우리 민중들의 심리를 분석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예. 자, 이들이 이렇게 국민을 갖고 노는 것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오랜 시간에 민중을 착취하고 오랜 시간에 이데올로기에 세뇌시켜온 그들의 집단 린치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깨어있는 자존심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에 민중을 착취하고 오랜 시간 이데올로기에 세뇌시켜온 그들의 집단 린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착취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돈이고요. 오랜 시간 이데올로기에 세뇌시켜온 것은 바로 남북 분단 관계를 이용한 뺄갱이로 몰아왔던 이념 대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국민 서민 대다수와 우리 국민 중산층을 희롱한 것이 되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정략 결혼으로 한쪽은 권력을 대고 한쪽은 온갖 불법과 사기로 돈을 댄 것이라는 것이죠. 윤석열과 김건희는 바로 한국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갈망하고 있고 로망하고 있는 지난 100년 동안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인 천박한 자본주의와 천박한 출세제에 미쳐버렸던 지난 일에 대한 그들의 정략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남은 과제는 이를 무기 삼아서, 이를 무기 삼았다는 것은 돈과 권력이죠. 돈과 권력. 무기 삼아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농락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대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말하고 있는 1일 1 과오라든지 그 다음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사과 낭독문 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현장이 바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판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라는 것은 윤석열 부부를 말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어려운 살림에 시골에서 논 팔아 밥 팔아서 또 자식들 출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로 다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올라와서 어려운 살림에 집 한 채 이제 아파트 하나 이루고 자식들 키우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세금을 더 받아내어 이걸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니까 어려운 살림에 집 한 채 만들어 놓은 일반 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재산에
내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들이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국민들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았던 것이고요. 또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다소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혹시나 내 아파트에 있는 세금을 더 내라고나 하지 않을까, 이재명이가 내 그 기본소득을 하면서 세금을 더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짜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의 직접적인 재산에 손해가 입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에게 우리가 열광하고 이들을 이 김건희와 윤석열이와 그리고 윤석열에 들어가 있는 캠퍼들은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 노동자가 윤석열이를 찍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을 하자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10대 교육국으로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와서 우리 국가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그 10대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전혀 뭐냐면은 돈을 풀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인위적으로 뭐냐면은 서민들까지 이렇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그거를 공급하겠다, 이런 뜻이 바로 이제 기본소득의 원래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분배를 함께 하자, 이런 것이 이제 담겨 있는데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다행히 윤석열이가 명색이 서울법대 나오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놈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놈이 한창 머저리임을 보고 스스로 자신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명색이 윤석열이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놈이 이렇게 시국관을 보는 거라든지 정치에 대한 그 관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태도, 지식, 모든 면에서 딸리기 때문에 일반 우리 서민들도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천만다행이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만약에 김건희가 조금이라도 뭐냐면 덜 뭐냐면은 도덕적이지 않았다면 좀 더 뭐냐면 도덕적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윤석열의 민낯과 김건희의 해괴한 우리 짓에 우리가 스스로 놀라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오세훈이 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아마 이번 기회에 권력이 넘어갔을 것이고 우리는 김건희의 요상한 짓에 한국사회의 국혼이 난도질을 당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지도자를 뽑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절절하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좀 작금에 가장 우리 나라의 국운이 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건 두 가지를 대라면은, 첫 번째가 박근혜 탄핵당한 것이고 윤석열이가 모조리
것이 우리 한국의 100년의 대형운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소위 말해서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가 탄생해서 앞으로의 국민의힘은 버리고 새로운 뭐냐면은 건강한 보수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부부와 장모는 지난 100년의 현대사가 만들어 온 요괴한 요괴들이라는 것이죠. 요괴들. 예, 아주 특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 예, 윤석열이 부부와 장모, 이 사람들은 지난 100년의 현대사가 만들어 온 아주 요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국민의 욕구, 욕망의 갈구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더 요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요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요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괴들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져 갈 뻔한 한 것입니다. 그 현실이 김건희 낭동문 사과 전문에 김건희 낭동문 사과 전문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녹아 있다. 김건희 낭동문 사과 전문 그 속에 숨겨진 사과는 돈에 미쳐버린 민중들의 갈구와 출세에 미친 국민들의 정서를 정확히 깨뜨리고 있다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희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일반 민중들의 권력과 출세에 미쳐버린 일반 국민의 욕구 욕망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김건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수는 매우 특이한 사고방식의 소유물이고, 그리고 돈과 권력을 뭐냐면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대통령 후보까지 오게 된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농락하고 우롱하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라서 이 글을 적습니다. 한국의 교수와 박사들의 집단지성인과 대기업의 밥을 먹고 사는 기자들의 꼭두각시 와 공정과 정의의 눈치 보며 공정과 정의 앞에 눈치 보며 기회주의를 일관하는 중류층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그 중산층이라 말하는 중류층은 기회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도 자기 이익이 되면은 국민의당에 섰다가 또 자기에게 이익을 주면 더불어민주당에도 섰다가 하는 표류하는 뭐냐면은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저는 냉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은 두 부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길이다. 다행스럽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당선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적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지도자는 비록 사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사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적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록을 먹는 사람은 개인의 이탈보다도 나라 세금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도덕적이며 정치는 이들을 대접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 투쟁은 끝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검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뜻을 이루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들은 처참한 권력 투쟁의 그 피해자로서 그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 투쟁만큼은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은 누군가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 낭동문 사과문 전문이죠. 사과문 전문 속에 담겨진 응징은 내년 3월 9일이면 매듭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김건희의 그 낭동문 사과문 그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뭐냐면은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그리고 이 사과문 속에 공적인 것과 사적인 부분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사적 감정으로서 자기 남편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국민 앞에 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국민을 농락하고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 볼품없는 글이지만 얼마나 이런 글이 공적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부로서 또 아내로서 얼마나 부합하지 않는가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날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와주셔서 여기서 이 많이 와주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잔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예.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두렵고 송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죠. 예.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직을 대변하고 공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두렵고 송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나서 무엇을 진작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예, 진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국가에 대한 공적 사무를 사유화했던 말이 바로 이런 글들인 것입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진작에 누구에게, 예, 우리가 진작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의 아내로서 소개하기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건희 씨는요, 오래전부터 돈과 권력으로 국민들을 우롱해 왔던 그런 많은 흔적들이 지금 그 지인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찰이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 검찰이라고 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경찰이 되든 군인이 되든 교수가 되든 자기가 당당하고 자기가 올바르고 자기가 떴던 사람이면 검찰이라 해서 무서워 하는 사람 인 줄은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남편이 검찰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빌붙고 거기에 따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님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다. 이런 개같은 소리를 왜 합니까? 예, 여기에 공중파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에 나와서 여러 기자들 앞에 세워놓고 또 국민들 앞에서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님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다. 이게 연애 놀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을 먹느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국민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예,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자존감 없는 국민들이라 생각해서 자기가 뭐냐면 이렇게 감정으로 호소하게 되면 국민들은 바로 던져주는 떡이라도 먹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따위 글들은 뭐냐면은 아주 뭐냐면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남편이 저에게 저 때문에 지금 더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어 정말 괴롭습니다. 왜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으면 그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는 거를 솔직하게 밝히고 솔직하게 그거를 뭐냐면은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쩌다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게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는 책임을 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석고제대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이런 이따위 소리는 뭐냐면은 자기 문고리 안에서나 이야기할 일이지, 이것을 뭐냐면 공중파에 대고 번듯이 뭐냐면은 마이크 잡고 이야기했어야 되겠습니까? 결혼 이후에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희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혼 이후에 남편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 국민 모두 다 그렇게 겪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기만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이야기는 이따위에 뭐냐면은 그래 우리가 농락당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결혼이 어렵게 뭐 아이를 가졌지만 이런 제가 지나치겠습니다. 아마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자, 예쁜 아이를 낳으면 얻고 출근하겠다는 남편, 이런 말도 예, 국가 공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태도는 아닌 것이죠. 예, 이는 아주 뭐냐면은 치졸하고 아주 뭐냐면은 부끄러운 명분 없는, 또 엄마로서 자존심 없는, 여자로서 자존심 없는 행동이고 아주 뭐냐면 비참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예,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은가를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제가 부천에 살고 있는데요, 중동시장과 상동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뭐냐면 미꾸라지 장사를 하든 떡 장사를 하든 아니면 뭐냐면 두부 장사를 하든 아니면 옷 장사를 하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예, 이 따위에 뭐냐면 소리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었으면, 그러면 제 잘못이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아내로서 뭐냐면은 할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다, 이런 아이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알량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저희 잘못이고 불찰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어느 한 부부에 어느 한 삶에 있어서 앞에서 나와서 용서만 구하면 용서를 해주는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 개개인은 가지고 있는 자존감과 자존심, 예,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 때문에 남편이 받게 될 때는 잘못했을 때는 당당히 그걸 석고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적이 되는 것이지, 이 정치는, 권력투쟁은 뭐냐면 사적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권력투쟁은 사적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사적 영역으로 처리하게 되면 국가를 사유화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국민을 응대하면 과거에 국정농단을 저질렀던 최순실과 박근혜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된다 하면 김건희 씨는 바로 국정농단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업근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이런 것은요, 헛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입으로 말하고 말로 말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사인들이 개인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공직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만 있을 뿐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지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평가받아야 되고요, 수사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책임지셔야 되는 일이 공직이라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냐면은 이런 반성문을 쓰고 이 반성문을 낭독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웃기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누구 마음대로 대통령이 됩니까?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노여움을 거두어 주다니요, 국민들이 뭐냐면은 당신이 노여움을 거두어 달면 거두어 주고 사과하려면 받아주고 해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은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부심,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뭐냐면 뭉쳐져 있는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저 김정일을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 남편에 대한 마음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힘든 길을 걸어오는데 많은 사람을 피해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탁이 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줄 용의가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이거는 그 사과문이 아니라요. 어, 개인 뭐냐면은 연애사입니다. 연애사. 예.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또 하니까요. 오늘 그 김건희의 어, 그 연설문 사과문 전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에 돈과 권력에 우리가 노출된 음, 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흠모하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어느 곁에 자기 자신이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돈이면 모든 다 되고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우리 사회의 이 풍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풍토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이런 사람들을 응징하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뭐냐면은 의로운, 예, 사회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맞는 부분에 앞으로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74,140년 만 958년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골장 김대수 도선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